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스피노펠빅 밸런스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4년차 선생님들 이거 이제 전문의 시험에 요새 매년 한두 문제씩 꼭 나오는 거니까 올해도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라면서 4년차 선생님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안 넘어가냐? 예. 이제 스피노펠빅 파라미터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제 요 다음 내용을 얘기하니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거를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재야 되는 세 가지가 세이크랄 슬롭이랑 펠빅 틸트, 그다음에 펠빅 인시던스 이렇게 세 개를 재야 이제 그다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이크랄 슬롭은 이제 세이크럼의 안테리어 마진에서 수평선을 긋고 네, 세이크럼의 마진을 따라서 그으면 여기 생기는 요 각도가 세이크럴 슬롭이고, 그다음에 펠빅 틸트는 힙의 센터를 잡아서 센터에서 수직선을 긋고 세이크럼의 미드 포션에서 선을 미드 포션의 점과 힙 센터를 잇는 요 각도를 펠빅 틸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이크럼의 요 슬롭에서 수직선을 긋고 힙 센터에서 미드 포션에 그었던 요 선, 그래서 요 각도가 펠빅 인시던스고, 요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세이크럴 슬롭 플러스 펠빅 틸트를 한 게 펠빅 인시던스다. 그래서 펠빅 인시던스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값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나눠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리면 50세 여자 환자인데 환자분이 이제 레프트 힙페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힙에 OA가 있는데 힙에 AP를 찍었는데 사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아웃렛 뷰잖아요. 아웃렛 뷰. AP를 찍었는데 아웃렛 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해서 봤더니 이분이 예전에 어렸을 때 스파인 퓨전을 하셨어요. 아마 스콜리오시스로 스파인 퓨전을 하셨던 것 같고 아주 옛날 방법으로 훅 타입으로 이렇게 스파인 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완전히 솔리드 퓨전이 돼 있었고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것 때문에 로더시스가 완전히 감소가 돼 있었던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펠비스가 레트로 버전 돼 있던 거고요. 그래 갖고 이렇게 파라미터를 쟀더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문제는 일단은 이게 퓨즈드 스파인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로도시스가 퓨즈드가 된 상태가 로도시스가 감소된 채로 퓨지전이 돼서 펠비스가 레트로 버전돼 있다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의 엑스레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힙서전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스피노펠빅 릴레이션십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물개가 공을 이렇게 받치고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화면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물개가 그냥 이렇게 딱 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몸통이 S자로 휘어지면서 밸런스를 잡고 있어요. 그냥 일자로 서 있는 것보다는 S자로 서 있는 게 밸런스 받기가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머리를 공이라고 생각하고 이 물개의 몸통을 스파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스파인이 일자로 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S자 커브를 그리고 있는 게 밸런스 잡기가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S자 커브로 돼 있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펠비스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모션을 알고 있어야 이 다음 얘기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딩 포션에서는 힙 센터와 머리가 거의 일직선 위에 위치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S자 커브를 더 크게 그려야지 머리랑 힙 센터가 일직선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 앉은 자세를 취하게 되면 앉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앉으려면 힙이 플렉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힙이 플렉션이 돼야 되니까 이 앞쪽에 오프닝이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펠비스가 뒤쪽으로 제껴지는 이런 모양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앉으려면 힙 센터가 약간 앞으로 가면서 펠비스는 뒤쪽으로 제껴져서 안테리어 쪽을 열어주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펠빅 틸트가 1도 변하면 펠빅 틸트가라는 거는 펠비스가 뒤로 1도 제껴지면 안테 버전은 0.7도 정도가 변하더라. 0.7도가 커진다. 앞이 열리는 게 안테 버전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1도 뒤로 넘어갈 때마다 0.7도씩 커진다라는 기본적인 이런 포지션에 따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고 우리의 위치에 따라서 펠비스는 그 위치에 적응하도록 움직이고 있다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모식도로 이렇게 그리면 스탠딩 했을 때랑 시팅 했을 때랑 모양이 달라지는데 세이크랄 슬롭이 이게 세이크랄 슬롭이잖아요. 세이크랄 슬롭이 작아지고 컵의 안테 버전이 앉은 자세에서는 증가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컵의 인클리네이션도 증가하게 되는 이런 기본적인 모습을 우리가 펑셔널하게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이 이제 항상 이렇게 젊을 때처럼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칼포시스가 생기고 스티프니스가 생기면서 등이 이렇게 굳게 되죠. 그러니까 등이 이렇게 굳게 되면 요거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우리가 똑바로 서고 싶으니까 몸을 뒤로 제끼게 되죠. 그러면서 세이크랄 슬롭이 떨어지고 꼭 우리가 앉아 있는 자세처럼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제너레이티브 카이포시스가 되면 카이포시스가 돼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사람이 걸어 다니려면 손에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될 겁니다. 근데 누가 지팡이를 짚고 걸고 싶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상작용으로 몸을 뒤로 제끼게 되죠. 이렇게 몸을 뒤로 제끼게 되면 결국은 안 제껴지는 거를 억지로 제끼게 되면 꼭 우리가 앉아 있는 자세처럼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로도시스가 감소하면서 몸을 뒤로 제끼면서 이제 지팡이를 안 짚고 싶으니까 걷게 되면 엉덩이를 내밀고 걷게 되는 자세가 되는 거고 엉덩이를 내밀고 걷게 되면 힙의 안테리어 쪽의 오프닝이 심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카이포시스에 따른 보상작용으로 펠비스의 레트로 버전이 생긴다는 게 되겠습니다. 요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러면 힙 퓨전을 하면 어떻게 되냐 보면 정상에서는 이렇게 앉게 되면은 펠비스가 뒤로 제껴지면서 안테리어 쪽이 오프닝이 돼서 시팅이 이제 편안하게 된 자세로 되는데 펠비스가 픽스하게 되면 우리가 안 쓰고 서고 앉게 되는 자세에서 이 펠비스 세이크럼이 변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펠비스의 레트로 버전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서 앉을 때 앞쪽이 오프닝이 돼야 되는데 오프닝이 안 되니까 앞쪽에서 임핀지가 되죠. 앞쪽에서 임핀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뒤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컵이 위치하고 있을 때 펠비스가 픽스가 되면 앉다가 안테리어 쪽이 임핀지가 되면서 뒤쪽으로 빠지게 되는 요런 모양이 나게 되고요. 결국은 그 펠비스가 픽스가 되면 임핀지먼트가 많아지게 되고요. 엣지 로딩이 많아지게 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웨어도 많아지고 디스로케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컵의 모양일 때 이런 거고요. 그럼 만약에 컵의 모양이 안테 버전이 매우 크게 컵이 박혔다. 그러면은 앞쪽에서 박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먼저 임핀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전공의들이 그냥 무조건 외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면 안 되고 컵의 위치에 따라서도 임핀지의 모양은 바뀔 수가 있고 그 임핀지의 모양이 바뀌면 디스로케이션의 방향도 바뀐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보통은 앞쪽이 힌지가 걸려서
임핀지가 돼서 뒤로 빠지게 된다가 기본 개념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일어날 때 자세를 보면 헬시 스파인에서 우리가 앉았다 일어날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앉았다 일어날 때 그냥 우리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일어나지 않아요. 약간 허리를 숙이면서 일어납니다. 이게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냥 이렇게 뻗쩍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허리가 아픈 사람만 이렇게 하고 그냥 약간 허리를 숙이면서 일어나게 되고 허리를 숙이면서 그때 이제 앞쪽으로 오프닝이 더 열리게 되고 이런 자세가 되는데 우리가 이게 픽스드 펠비스에서는 앉았다가 앉을 때는 이제 거의 임핀지가 되기 직전이죠. 이게 커브 오프닝이 안 되니까. 그림이 다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앉았다 일어날 때 약간 카이포틱 피처를 하게 되면서 요때 안테리어 임핀지가 딱 걸려서 일어나면서 뒤로 빠지게 되는 이제 이런 모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은 픽스드 펠비스가 임핀지가 잘 생기고 디스로케이션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룸바 퓨전을 하신 분들의 디스로케이션 레이트를 봤더니 컨트롤 그룹에 대해서 룸바 퓨전돼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디스로케이션이 잘 되더라. 그 얘기는 이런 펠비스의 모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임핀지가 잘 생기게 되고 그 임핀지에 따라서 디스로케이션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펠비스가 플렉서블하냐 픽스드 돼 있냐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어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이제 스파인을 먼저 할 거냐 힙을 먼저 할 거냐 이거죠. 스피너 펠빅 임발란스로 그 디스로케이션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꽤 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스탠딩과 시팅 자세에서 라테럴 엑스레이를 좀 찍으면 좋겠다 수술 전에 하는 레코멘데이션이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케이스 레포트 된 거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경희대학교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논문에 나온 건데 예전에는 토탈입을 한 상태에서는 요 정도였는데 환자가 카이포시스가 되면서 어 펠비스가 레트로 버전 되면서 이렇게 어 서브룩세이션이 돼 있는 매우 언스테이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환자가 이렇게 카이포시스가 있으니까 이때는 뭐 괜찮았는데 사람은 이렇게 카이포시스로는 걷기가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억지로 이거를 세워서 걷게 되면 앞쪽으로 오프닝이 확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치료를 어떻게 했냐면 힙을 리비전을 한 게 아니라 스파인을 리비전을 해 줬어요. 그래서 안테리어 오프닝이 있던 거를 스파인을 리비전을 해서 스파인에 그 로도시스를 만들어 줬더니 펠비스의 모양이 다시 레트로 버전 됐던 게 정상 모양이 되면서 힙이 스테이블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원래 프록시말하고 디스탈의 디포미티가 있으면 프록시말의 디포미티를 고쳐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교정이 더 잘 되고 더 제대로 된 교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줬던 제 환자들 사진입니다. 그 스파인 퓨전이 돼서 로도시스가 엄청 그 감소가 돼 가지고 펠비스 레트로 버전 돼 있던 분. 이분도 마찬가지로 라이트 힙에 오해가 있는데 로도시스가 감소해 가지고 펠비스가 레트로 버전 돼 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렇게 레코멘데이션 해 가지고 2 바이 2 테이블로 만들어져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펠비스가 플렉서블하냐 리지드하냐 펠비스가 플렉서블하냐 리지드냐에 따라 나눠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지탈 밸런스가 밸런스가 돼 있냐 언밸런스가 돼 있냐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2 바이 2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레코멘데이션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결국은 사지탈 밸런스랑 어 그 펠비스의 플렉서빌리티가 중요한 이 파라미터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지탈 밸런스가 뭐가 밸런스고 뭐가 언밸런스냐 펠비스의 플렉서빌리티가 뭐가 있는 거고 뭐가 없는 거냐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겠죠. 요런 요런 클래시피케이션도 있고 요거는 뭐 이제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니까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PI의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이 PI와 로우 PI. 이거 PI는 pelvic incidence는 사람의 특성이라 그랬는데 이제 로우 PI인 사람은
이렇게 로도시스도 작아요. 하이 PI인 사람은 로도시스가 큽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하이 PI인 사람은 우리 그 라틴 쪽 여자들 보면 엉덩이가 볼록 튀어나와 있고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 있고 이 로도시스 커브가 엄청 크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이 PI가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막 그 이렇게 로도시스가 크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로우 PI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하이 PI가 있는 사람이 플렉서빌리티가 더 좋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로우 PI보다는 하이 PI가 좀 더 그 컴펜세이션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고요. 요거는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PI가 40 도보다 작은 거를 이제 로우 PI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PI가 40 도보다 큰 거를 하이 PI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이 PI라는 게 좀 더 플렉서빌리티가 좋다는 뜻이고, 그래서 여기는 타입 1, 타입 2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를 나눴는데, 타입 1 보다는 타입 2가 더 플렉서빌리티가 좋다, 이런 얘기고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세이크럴 슬롭의 디퍼런스, 이거는 이제 펠비스의 플렉서빌리티를 보는 겁니다. 펠비스가 스탠딩 자세랑 시팅 자세였을 때 얼마나 이게 잘 움직이냐.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펠비스, 우리 앉아 있을 때랑 서 있을 때랑 세이크럴 슬롭의 각도가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각도가 변하는 게 많이 변하면 많이 변할수록 좋은 거죠. 결국은 그게 그 세이크럼에 플렉서빌리티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게 10 도보다 크다, 두 개의 각도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는 펠비스가 플렉서블하다는 뜻이니까 10 도보다 큰 게 A가 되고요. 10 도보다 작은 게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C, D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A하고 C가 펠빅스의 플렉서빌리티가 있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PI 빼기 LL의 미스매치 이렇게 써 있는데, PI는 펠빅 인시던스고 LL은 럼바 로도시스인데, PI가 큰 사람이 아까 럼바 로도시스가 크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하면 마이너스 10 도에서 10 도, 결국은 PI랑 럼바 로도시스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면 이거를 우리가 그 밸런스드 스파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값이 있으면 그 밸런스드 스파인이고, 여기를 벗어나면 언밸런스 스파인이다 얘기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칼포시스돼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PI가 PI는 원래 있던 값이고 럼바로도시스가 감소하니까 보통은 10 도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미스매치가 없는 경우 결국은 밸런스드 스파인이 AB가 되겠고, 언밸런스 스파인이, 이게 미스매치가 있는 거니까 언밸런스 스파인이 CD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A가 좋은 거고 B가 갈수록 나빠지는 건데 CD가 더 나빠지는 거죠. 결국은 그 사질탈 밸런스가 펠빅 플렉서빌리티보다는 조금 더 좋은 개념이고 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F는 아예 퓨즈드 스파인이라 이런 모션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 그걸 퓨즈드 스파인이라 이걸 F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여기 복잡하게 나왔던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1, 2로 나누고 1, 2에서 서브 타입 ABCD로 F로 나누는데, 그 F를 이 플렉서빌리티와 그 세지탈 밸런스에 따라서 나눈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타입 2가 펠비스 플렉서빌리티가 좋은 거긴 한데 A는 노말이고 B는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CDF는 사지탈 임발란스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더 안 좋은 상황이다. 결국은 사지탈 임발란스 상태가 펠비스 플렉서빌리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CDF에서는 컵의 임피지먼트가 잘 일어나고 엣지 로딩이 잘 일어나서 디스로케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질문을 했었던 힙이 먼저냐 스파인 먼저냐,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디베이트가 많은 상황이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환자의 치 컴플레인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게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만일 사지탈 임밸런스 때문에 레이트 디스로케이션이 생긴 거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스파인에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스파인을 고쳐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지드하고 언밸런스한 스파인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스파인을 먼저 해결해 주면, 그러면 힙서전 입장에서는 우리가 컵 넣을 때
그냥 아나토미컬 위치에다가 넣으면 되니까 힙 서전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아스라이티스나 그 프랙처가 있는데 사지탈 임발란스가 있는 사람에서는 이럴 때는 힙을 먼저 치료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 셀렉션이랑 힙의 컷 포지션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요게 맨날 시험에 나오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판 클래시피케이션을 보면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플렉서블이랑 리지드한 거랑 밸런스랑 언밸런스한 거, 이게 2 바이 2 테이블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플렉서블랑 밸런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니까 그 정상적인 모습에서의 컵 안테 버전이 5 도에서 25 도로 돼 있습니다. 근데 리지드하게 바뀌면 컵을 제 위치에 넣어야 되는데 제 위치에 넣을 때 15 도에서 25 도로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25 도, 15도 이게 말이 좋아서 이거지, 사실은 힙 서전의 입장에서는 10도 안으로 컵의 안테 버전을 넣는 거는 이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이진 않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카이포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카이포틱이 있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환자분이 서 있는 자세에서는 컵의 이 안테 버전이 증가하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컵의 컴포넌트의 안테 버전을 줄여 달라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카이포틱이 심한 사람이, 사이탈 임발란스 심한 사람이 컵 박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안테 버전을 줄여서 박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원래는 요 사이로 박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복잡한 그 클립스캐셜 얘기를 들으면 AB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 스파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걸로 하면 되는데, 여기 갈수록 C, D, F로 이게 주황색으로 변하는 게 디스로케이션의 케이스가 리스크가 올라간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요 상황에서는 듀얼 모빌리티를 쓰든가 아나토미컬 컷 포지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퓨즈드 아니 이렇게 완전히 D처럼 언밸런스인 상황에서는 듀얼 모빌리티를 쓰든가, 특히 D에서는 칼포틱이 심한 상황이니까 이럴 때는 안테 버전을 줄이고 인클리네이션을 줄여서 컵을 넣어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듀얼 모빌리티를 쓰는 게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듀얼 모빌리티를 쓰는 게 좀 더 서전의 입장에서는 편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케이스 보여드리면 69세 여자 환자고요. 환자가 힙페인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힙에 오해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카이포시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척추 쪽에서 이렇게 아주 이쁘게 수술을 해 주셔 가지고 밸런스드 스파인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의 힙 서전 입장에서는 수술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지만 환자는 증상은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힙의 아스라이티스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밸런스드 픽스드 스파인이었는데 밸런스드 픽스드 스파인이 된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컵을 어떻게 넣어야 되나 고민이 많아지는데, 밸런스드 스파인이 되면은 물론 픽스드 스파인이지만 이러면 이제 컵 포지션은 그냥 아나토미컬 포지션에다 넣으면 되고, 픽스드 스파인이니까 듀오 모빌리티 컵을 써서 제가 이제 토탈 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환자분이 좋아지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보여드리면,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좀 재밌는 건데 올해 초에 왔던 분이에요. 98 년도에 우리 본원에서 토탈입을 하셨던 분인데, 그다음에 이제 스파인 파트에서 또 이렇게 어덜트 스콜리오시스, 아마 LD 럼바 디제너티브 스콜리오시스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스파인 퓨전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응급실로 이분이 오셨어요. 응급실로 왔는데 펠비스가 완전히 레트로 버전돼 있고 아주 위태위태한, 엑스레이만 봐도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이분의 스파인 사진을 봤더니 스파인 사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럼바 로도시스가 엄청 크게 돼 있죠. 근데도 이런 모양입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2년 전 척추 문제로 다시 수술 받았답니다. 이분이 응급실에 왔는데 이렇게 빠져 갖고 왔어요. 집어넣었어요. 또 빠졌어요, 30분 있다가. 또 집어넣었어요.
그래 갖고 엑스레이를 옛날 사진을 이제 다시 리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요 정도 돼 있었는데 레트로 버전 돼 있었는데 여기 보면 포스테리어에 임핀지 되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콜스파인 엑스레이도 보면 라테랄에서 보면 포스테리어에 임핀지가 걸려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제가 퀴즈 냈던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국은 이 카이포시스가 더 심해져서 우리 병원이 아니라 이제 타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포스테리어 쪽에 임핀지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 갖고 스파인은 이제 로도시스를 만들어 줬는데 이게 전에 퓨전이 이쪽이 돼 있다 보니까 로도시스 커브가 아래쪽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위쪽에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교정이 안 되고 요 위쪽만 교정해서 로도시스를 만든 거예요. 얼핏 보면 밸런스드 스판이지만 여기는 교정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되게 이상한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럼바 PI 빼기 럼바 로도시스 미스매치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환자분은 포스테리어 임핀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스파인 수술한 병원에 먼저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디스로케이션이 돼서 이제 우리 병원으로 이제 트랜스퍼가 된 겁니다. 결국은 리커런트하게 안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이 계속 되고 있고요. 엑스레이를 리뷰해 봤더니 포스테리어 쪽에 임핀지먼트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스피노펠빅은 퓨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스파인도 교정했는데 여기서 이제 바꿀 거는 힙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비전을 해 줬습니다. 그 리비전 할 때 들어간 상황을 봤더니 여기가 포스테리어 사이드거든요. 포스테리어가 임핀지가 완전히 돼 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닳아서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닳으면서 임핀지가 계속 되니까 이제 결국은 닳다 못해서 너무 닳아 버리고 그럼 이제 그다음에 메탈에 걸리니까 앞쪽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듀얼 모빌리티로 바꿔 줬어요. 이럴 때는 듀얼 모빌리티를 거의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 버전을 조금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엑스레이 찍어 보면 이렇게 큽니다. 물론 스파인 사진 스탠딩 사진을 찍었더니 스탠딩 사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임핀지먼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는 더 이상 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리얼 사진을 보면 처음에 옛날부터 임핀지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바꿔지면서 임핀지가 더 심하게 생기기 시작한 거고 더 심하게 되니까 초반에는 이게 임핀지가 그래도 버텼던 것 같은데 이게 2년이 되면서 뒤쪽이 완전히 다 닳아서 없어지면서 완전히 이번에는 이제 뒤쪽에서 이렇게 완전히 빠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듯이 픽스드 펠비스라도 무조건 앞 뒤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도 빠진 케이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디스로케이션 리스크 팩터를 알으셔야 되고 컵의 오리엔테이션과 소프트 티슈 텐전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지탈 임발란스 상황에서는 힙과 스파인 엑스레이를 같이 찍어야 되고요. 럼바 카이포틱 디포미티가 있을 때에는 컵의 안테 버전을 줄여주는 식으로 해서 넣든가 아니면 듀얼 모빌리티를 해서 넣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픽스드 펠비스인 경우에는 아나토미컬 컷 포지션을 해주고 근데 이 아나토미컬 컷 포지션이 15에서 25도기 때문에 매우 그 세이프티 레인지가 좁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는 듀얼 모빌리티를 해주는 게 좋겠다. 요 4번, 5번이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마지막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아, 질문 네, 진행하십시오. 네, 교수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되게 중요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신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이제 시간이 강의가 워낙에 이제 시간이 좀 길어서 질문은 하나 정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쌤들의 코멘트 있으면 뭐 예, fellow 쌤들 많이 들어왔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 하나 정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나요? 질문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길게 한 겁니다. 정말 네. 네 완벽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완벽해서 그런 게 없으면 아니라 내용이 네.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내용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그러면 교수님 뭐 시간도 됐고 했으니까요. 강의 없고 하면은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네네. 할까요, 교수님? 예, 네네. 예. 오늘 모의 집담 해주신 임혜옥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참여석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전공의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모의 집담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